다음 주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새 총리가 선출될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총리 지명 선거를 오는 20일이나 21일쯤에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자민당과 26년 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을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 첫 여성 총리직에 오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은 국민민주당의 다카미 유이치로 대표를 총리로 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야권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이 분열해서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게 각각 투표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 간의 집권 연합이 26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리의 내각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부터 지속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의 집권 연합이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자민당 총재의 등장으로 붕괴했습니다. 두 정당은 연립 정권 구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업과 단체의 후원금 규제 강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ところでそれらについてしっかりとした全容解明、その姿勢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点、それから直接は関係ありませんけれども、やはり政治とカネの根底にある企業団体献金につきまして。 사이토 대표는 앞서 자민당 다카이치 총재를 향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의 해결을 요구해왔습니다.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내각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 의석은 총 465석 가운데 자민당이 196석, 입헌민주당이 148석, 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 등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새 연정 구성을 위해 국민민주당이나 유신회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류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일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 투표한다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이번 사태가 일본 정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総裁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必ずしも総理になれるとは限りませんね。それから今回は自民党で多数派を取れなかった人たちがもし野党と組んで連立を組んでいけばですね、首相の首班指名はまた別の結果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というふうにも見ております。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소집은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26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정상 외교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그 이전에 새 총리가 선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 다음 날 열병식에서도 북중러가 삼각연대를 선보였습니다. 3국이 군사적으로도 끈끈한 관계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반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10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왼쪽엔 또오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님, 그 옆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역대급 규모의 북한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과 밀착 행보를 보인 겁니다. 의전 서열을 고려해 베트남 1인자인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 옆에 섰지만 크게 보면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삼각연대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사람은 전날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열린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열병식을 앞두고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따로 만나 동맹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중러가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미일도 표면상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협력 체제는 안개 속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2년 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정점에 달했던 한미일 협력 관계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주, 일본 차기 총리 후보자인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자민당 총재의 우익 성향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1박 2일이 유력한데 그때까지 통상 이견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한미는 구체적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이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 느슨해진 협력 체계를 복원해 북중러의 밀착 행보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일본의 새 총리 취임이 유력시 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는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한 우익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케미로 훈풍을 탄 한일 관계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달여 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며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전략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경제, 안보 등 협력할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모으는 투트랙 방식입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되 이에 매몰돼 양국이 협력하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까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즉, 일본이 과거사 문제 등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문제는 다카이치 총재가 여자 아베로 불릴 만큼 강경 우익이라는 점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고 선거 기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고리로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지지 여론상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망합니다.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한미일 협력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너무 한국을 차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난징 대학살 그다음에 위안부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부 지지 기반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한일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신임 총재의 언행 그리고 이를 대할 이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간만에 훈풍을 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